조금 붉어진 얼굴, 촉촉한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63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우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봉수입니다. 올해 57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했거든요. 규모가 꽤 큰 편이었어요. 직원도 10명 넘게 두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뚝 끊기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 나갔어요. 몇 달 버티다가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죠. 친구들,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사채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달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수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가게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집도 팔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모두 털었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정을 망쳤으니까요. 아이들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돈이 없으니 변변한 곳에 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찾은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 옥탑방이었습니다. 이 빌라는 3층 건물이에요. 1층에는 미용실이 있고 집주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2층에는 50대 부부가 새를 들어 살고 있고요. 저는 3층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어요.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골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월세가 싸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주인은 이명순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63살인데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남편분은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셨다고 하더군요. 영순 씨가 혼자서 남편을 돌보면서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계약할 때 잠깐 만났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63살이라고 하는데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말씀도 상냥하게 해주시고 옥탑방 상태가 좋지 않다며 미안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옥탑방으로 이사한 후 제 생활은 정말 단조로웠습니다.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거나 TV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나가는 건 소주와 담배를 사러 갈 때뿐이었어요. 머리도 자르지 않아서 점점 더벅머리가 되어갔죠. 거울을 보면 완전히 불황자 같았어요. 그래도 신경 쓸 기력도 없었습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면서 지냈어요. 술을 마시면 그나마 잠이 왔거든요. 술 없이는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대충 라면 끓여 먹고 오후에 소주와 담배 사러 나가고 밤에 혼자 술 마시고 잠들고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사러 나가는데 영순 씨가 미용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봉수 씨. 머리가 너무 자랐네요. 그때서야 제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거울도 제대로 안 보고 지냈는데 남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빠서 미쳐? 거짓말이었죠.
바쁠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귀찮았고 의욕이 없었을 뿐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영순 씨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미용실 가서.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미용실인데. 들어오세요. 영순 씨가 권하시더라고요. 사실 머리 자를 돈도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용실로 들어갔어요. 미용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의자도 몇 개 있고 거울도 크고 밝았습니다. 영순 씨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주시더라고요. 언제 머리 감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언제 감았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대충 지내고 있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영순 씨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겨주셨어요. 그리고 가위로 차근차근 잘라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더벅머리가 사라지니 얼굴도 훨씬 깔끔해 보였고요. 이제 사람 같네요. 이명순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누군가 저를 사람 취급해 주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세입자인데. 영순 씨는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소주를 사지 않았어요. 대신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샀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 없이 잠들려고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요. 대신 컴퓨터를 켰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노트북이었어요.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제 나이에 이력서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나 찾았어요.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일이었습니다. 경력은 크게 상관없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사장님은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힘든 일이에요. 괜찮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영순 씨를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일찍 나가시네요. 일 구했어요. 정육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영순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잘하셨네요. 화이팅. 그 응원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 저를 응원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요. 정육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고기 써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실수도 했습니다. 손에 상처도 나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일을 한다는 게 좋았어요. 바쁘게 지내니까 잡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밤에는 피곤해서 술 없이도 잘 잤거든요. 무엇보다 월급을 받는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 기억나요. 220만 원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영순 씨께 드릴 선물을 사는 것이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비누 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거였지만 제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머리 잘라주신 것도 고맙고 응원해 주신 것도 고마웠거든요. 이게 뭐예요? 영순 씨가 선물을 받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머리 잘라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서요.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영순 씨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1층이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평소에는 TV 소리도 나고 영순 씨와 남편분이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되었어요. 영순 씨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요. 전날 밤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영순 씨는 울고 계셨지만 생각보다 의연하게 모든 걸 처리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장례 준비도 하시고 조문객들도 맞으시고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미용실 문도 열지 않으시고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는 하셨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남편을 잃으신 거니까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영순 씨가 다시 미용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시간을 혼자서 멍하니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영순 씨가 미용실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라고요.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 봉수 씨. 일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네.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그 말에 뭔가 서글픈 기분이 들었어요. 영순 씨도 이제 혼자가 되신 거니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영순 씨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랑요. 네. 혼자 마시니까 너무 쓸쓸해서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럼 제가 안주라도 사올까요? 아니요, 있어요. 앉으세요. 영순 씨가 의자 하나를 더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맥주 한 캔을 건네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봉수 씨도 혼자 지내기 힘들죠? 영순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 그렇긴 해요. 저도 이제 혼자예요. 수년간 남편 간병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홀가분한 기분도 들어요. 그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봉수 씨는 왜 혼자 지내게 되신 거예요? 영순 씨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명순 씨가 저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일도 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꽤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맥주를 마시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영순 씨도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가끔 이렇게 같이 마실까요? 영순 씨가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용실에서 마셨는데 나중에는 1층 거실에서 마시게 되었어요. 영순 씨가 안주도 만들어주시고 저는 술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요. 점점 편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봉수 씨는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요? 어느 날 영순 씨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 빚도 다 못 갚았고 제가 누군가와 함께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자격이 무슨? 사람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워요. 영순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이제 63살인데 누가 이런 할머니를 원하겠어요. 할머니라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영순 씨는 63살이라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날 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술도 좀 많이 마신 것 같고요.
영순 씨가 계속 술을 따라주시더라고요. 봉수 씨, 저 혼자 자기 무서워요. 갑자기 영순 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술이 취한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외롭고 무서우신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있어 드릴게요. 그 순간 영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조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책장 속에서 먼지를 털어내듯 잊혀졌던 남자로서의 본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둔탁한 고동이 울려 퍼졌어요. 그것이 심장 박동인지 아니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외로움의 메아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혼자 견뎌온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텅 빈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먹었던 차가운 밥들, 말을 걸 사람 없어 침묵 속에서 있던 무수한 시간들이요. 제 안에서는 격렬한 내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성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분은 상처받은 상태고 너도 마찬가지야. 서로의 약함을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혼자 견딜 거야? 언제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살 거야? 봉수 씨, 저 정말 외로워요. 영순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댐에 균열이 가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순 씨의 머리를 쓰다듬어 드리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제 손가락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촉감이 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외로워요. 정말 많이 외로워요.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조금 붉어진 얼굴, 촉촉한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63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우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이게 맞나?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나는 실패한 남자인데, 가정도 지키지 못한 남자인데, 이런 나에게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건가? 하지만 영순 씨의 눈동자 속에서 저와 똑같은 갈망을 보았을 때 그런 의문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먼저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이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봉수 씨, 영순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면서도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사랑에 대한 갈망, 따뜻함에 대한 목마름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놓아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생명의 온기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서로에게 절실했던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순 씨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을 때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이 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자와 여자가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순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거든요. 제가 일을 마치고 오면 영순 씨가 저녁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영순 씨가 계속 따라주시더라고요. 분위기도 좋았고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봉수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영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봉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오랜만에 웃게 되고 외롭지도 않고요. 저도 그래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이명순 씨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되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제가 봉수 씨에게 의지하고 있는 걸요. 그때 영순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따뜻했어요. 봉수 씨, 우리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필요로 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외로웠던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와 함께 일어났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늦은 게 아쉬워요. 그 말에 영순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1층에서 영순 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옥탑방은 그대로 두고 집만 조금씩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순 씨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는 영순 씨가 아침밥을 해주시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해요. 주말엔 미용실 일도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머리 감겨드리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 같은 거요. 봉수 씨가 있으니까 미용실 일이 훨씬 수월해요. 이명순 씨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정육점 일도 계속했어요.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힘이 났어요. 오늘 일 어땠어요? 매일 저녁 영순 씨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드려요. 누군가 제 하루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오늘 어떤 손님들 오셨어요? 저도 영순 씨의 하루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었는데 잃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전 가족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내는 행복할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럴 때면 영순 씨가 옆에서 위로해 주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2층에 사는 부부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층이 비었는데 영순 씨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층을 우리가 쓸까요? 1층은 미용실도 있고 좀 번잡하잖아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2층으로 이사해서 더 넓고 조용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도 2개였어요.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거실 겸 작은 부엌으로 꾸몄어요. 영순 씨와 함께 가구도 사고 커튼도 달고 정말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네요. 영순 씨가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순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결혼이요? 네. 어차피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저에게는 아직 무거운 주제였거든요. 전 결혼의 실패 때문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직 빚도 다 못 갚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되잖아요. 영순 씨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게요. 그럼 해봐요. 결혼해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는 길에 영순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 게,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도 함께 운영하고 정육점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혼자였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영순 씨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전 가족들과는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가끔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대신 영순 씨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영순 씨도 남편을 잃고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치유해주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순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중년의 재출발, 생각보다 늦지 않았나 봐요. 57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봉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